전원 생활을 포기하고 시골을 떠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정적인 이유와 환경적인 이유죠. 감정적인 이유는 외로움, 텃세, 우울증을 들 수 있겠고, 환경적인 이유는 병원, 난방비, 마트 등 생활의 불편함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골은 외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사랑과 관심이 그리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시골인 거죠. 근데 각자가 사랑을 받지도 못했고 존중을 받는 삶을 살지 못해서 줄 게 없는 거예요. 자동차 기름이 떨어졌어. 그런데 기름을 공급해줄 곳이 없는 거예요. 기름 없는 자동차가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 그게 시골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인 것 같아요. 가시 많은 고슴도치가 서로를 좋아하지만 가까이 가게 되면 가시가 서로를 찔러서 아픔을 주는 거하고 똑같은 상태. 그렇다 보니 외지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한계치에 다다르면 그 깊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골 텃세는 눈으로 보이는 어떠한 것으로 시작되지만 결국은 감정 싸움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지속적으로 텃세가 반복되고 그게 쌓이다 보면 진절머리가 날 수밖에 없고 극단적 상황에서 법적으로 가기도 하지만 텃세를 이기지 못하면 시골 생활을 정리하고 나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공기 좋고 경치 좋은 시골에서 살면 이웃과도 잘 지내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많지만 생각보다 그 속에서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친하게 지내기는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친하게 지냄이 아니고 겉모습만 친하게 지내는 거라 볼 수 있어요. A, B, C가 앉아서 대화를 하다가 A가 사라지면 B, C는 A를 욕하죠. 도시에서뿐만 아니라 시골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좁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은 확대 해석되는 경우가 많고 결국은 내기의 모든 사실들이 들려오다 보니까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속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도 없다면 정말 견디기 힘들고 우울증까지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도시하고 비교하면 시골은 난방비가 폭탄입니다. 기름 보일러, 화목 보일러가 대부분인데 독거노인들은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고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시골에서 젊거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화목, 기름, 겸용 보일러를 가동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직접 산에서 나무를 해서 땔감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시골 사람들에게도 난방비는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전원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도 난방비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도시의 난방비와는 차원이 다르게 겨울 난방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시골 생활을 정리하는 주 원인이 난방비는 아니지만 하나의 원인이기는 합니다. 시골은 병원이 없어요. 아프면 몇십 분을 차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서 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엄청 위험할 수도 있답니다. 도시에서는 문 밖에만 나가면 병원인데 시골은 아니거든요. 그나마 보건소가 마을 인근에 있으면 다행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이 많아서 시골에 집을 새로 짓고 깔끔하게 해놓고 산다 하더라도 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벌레는 가을까지 없어질 줄 모릅니다. 특히 따뜻해지면 나타나는 뱀은 사람을 혼비백산하게 만들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저도 다른 건 다 이해되고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는데 뱀은 정말 끔찍합니다. 작년에 한동안 고양이가 없었던 몇 달 동안 뱀을 서너 번 봤는데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거든요. 그래서 시골은 고양이랑 개를 키워야 합니다. 아파트에 살면 벌레 구경하기가 힘들잖아요. 시골은 벌레, 해충, 뱀, 멧돼지 보는 게 일상사입니다. 그걸 견디기 힘들어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멧돼지는 무섭다는 분도 계신데 사람이 먼저 공격을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사람 소리가 나면 먼저 자리를 떠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시골에는 마트가 없습니다. 있어도 구멍가게 정도, 다양한 가격과 상품을 만나기가 힘이 들기도 하고 독점이다 보니까 많이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옷이나 신발을 살 곳도 없습니다. 물건값이 비싸고 다양한 생필품을 살 곳이 없어서 전원 생활을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이유 중에 하나에 속하는 거죠. 사진과 영상으로 보는 시골의 전원 생활은 낭만적이고 운치가 있고 해보고 싶은 생활이지만 그건 호수 위의 백조의 모습일 뿐이고 그 실체는 물 아래서 열심히 헤엄치고 있는 백조의 발이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원 생활을 꿈꾸고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땅을 사고 집을 구입하기보다는 원하는 지역의 월세로 방을 얻어서 살아보거나 농번기 때 시골에 가서 일을 해보면서 서서히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실패 확률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들어가기로 맘먹었다 해도 크게 투자하지는 마시고요. 투자 많이 한다고 해도 팔 때 도시처럼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골 자체가 좋은 게 맑은 공기가 몸의 회복을 빠르게 해주고요. 도시에서는 노폐물을 배출시킬 만큼 흘릴 수 없는 땀을 흘릴 수 있는 노동을 할 수 있어서 좋고요. 인내의 한계를 느낄 필요가 없는 도시와는 다르게 시골 일은
한계치를 넘겨 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속에서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나 자신이 얼마나 참을성이 없고 부족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고, 무엇 하나 순서를 빼먹고 일을 하게 되면 잘 되는 게 없는 농사를 짓고 있다 보니 순리에 대해서도 배워가는 것 같아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로망인 전원생활이 실제적인 낭만으로 바뀌려면 환경보다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고 나보다 남을 좀 더 낮게 여기는 마음들이 있다면 견딜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삶에 있어서 기승전결은 사랑이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누군가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서로에게 진심으로 위로하고 힘을 주고 돕는 사람이 있다면 그 힘으로 견디고 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원생활을 포기하고 시골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